안녕하세요. 언제나 열정적인 하필수학입니다. 자, 이번에는 2023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광명고등학교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명고등학교는 매년 어머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학교 중에 하나죠. 이번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16문항에 서술형이 3문항, 배점은 75점과 25점, 4분의 1이죠. 서술형이 당연히 배점이 큰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한 문제당 거의 8점에 가까운 배점을 주고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충영고등학교랑 운산고등학교 등처럼 서술형이 배점이 큰 진성고도 마찬가지죠.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학교 문제에서 서술형부터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여라. 서술형부터 문제를 풀고 서술형에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를 투자해서 세 문제를 해결을 하고 나머지는 객관식으로 넘어가는 이런 시험적인 스킬이 반드시 중요하다. 시험적인 스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1번부터 차근차근 풀어야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제가 광명고등학교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광명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도 어떠한 학교도 내신이 만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단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3, 4년 전과 지금과의 난이도 차이는 많이 납니다. 제가 만들어 저희 하피수학에서 이렇게 기출 분석을 매년 하고 있는데 한 처음 했던 3, 4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은 난이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학교마다 난이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거는 난이도상의 문제도 있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시간상의 문제입니다. 시간상의 문제. 과연 아이들이 이 난이도 있는 이 정도 문제를 학교에 제한된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차라리 모의고사처럼 시간을 조금 충분하게 주고 문제를 풀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스피드 게임 같은 이런 문제를 주면 아이들이 과연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내신이니까 점수를 잘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시간 싸움으로 가는 학교 시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첫 번째, 내가 풀 수 있는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지 못 푸는 문제인지를 빨리 체크를 하고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못 풀 만한 문제를 어려울 것 같은 문제는 과감하게 버리고 풀 수 있는 문제를 가져온 다음에 두 번째, 풀 수 있는 문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인지 시간이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인지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못 푸는 문제는 과감하게 버리고 풀 수 있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문제는 일단 스킵을 해 두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이들한테 저희 하피수학에서 많이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학교들, 즉 시간 싸움을 가는 학교들은 모든 관명권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들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말로 하는 수학, 그죠? 말로 하는 수학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문제를 푼 다음에 이 문제를 주면서 자, 이 문제 어떻게 풀까라고 말하면 이 문제는 말로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까?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말로 술술술 풀어가는 이런 습관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문제를 보자마자 고민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해결 방법이 있는지 이런 트레이닝들을 써서 아이들한테 시간을 좀 더 세이브할 수 있는 조금 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연습도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진성고, 광북고, 소화고뿐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문제가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저처럼 모든 학교의 시험지를 다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번 올해의 2023년의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광명권도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번 광명고등학교 2년치 난이도를 보시면 하레벨이 작년 같은 경우죠. 작년에는 11, 중레벨, 상레벨이 출제가 되었는데 올해는 하레벨이 14개, 중레벨, 상레벨이 출제가 되었죠. 작년과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조금 소폭 하락했어요. 조금 더 쉽게 나온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이들한테는 부담스러운 문제가 분명히 있죠. 뒤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모의고사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연습을 해줘야 된다.
이번 시험 문제는 직방과 원방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세요. 직방과 원방에서 바로 전체 문제의 절반 가까이 출제가 되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난이도는 높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주요 문제를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게 되면 객관식 16번 문제입니다. 객관식 16번 문제는 모의고사에서 30번 문제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모의고사에서 30번 문제가 어떤 뜻인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거의 킬러 문제로 나오고 있었던 모의고사 30번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에 똑같이 나왔어요. 그림도 똑같이 나왔죠. 다시 말하면 이제는 소위 말하는 센이라는 책 혹은 뭐 RPM이라는 책, 요즘에 많이 보고 있는 마플 시너지라는 요런 책, 요런 책들만 가지고는 내신 대비가 완벽해지지 않는다. 반드시 모의고사형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 1, 2등급을 노리고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자이 스토리라든가 혹은 호쟁이라든가 아니면 모의고사 변형 문제 등을 반드시 풀어봐야 된다. 이제는 거기에 거의 필수 조건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가 아니죠. 사실 이 문제도 시간만 있으면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충분히 낼 수도 있었을 건데 사실 이 문제는 제가 풀어도 5분은 넘게 걸릴 것 같은 문제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풀어도 5분은 걸리지 않을까. 음, 풀어보지 않은 채로 이 문제를 처음 본 사람들이 과연 문제를 풀 수 있을까도 다시 고민해봐야죠. 이 문제는 아마 아이들한테 난이도를 변별력을 주기 위한 문제였던 걸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한 두 문제 정도를 제외하면 무난한 시험이었고요. 한두 문제가 된 것도 보이지만 빠른 시간,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 시험은 스피드 게임이었다. 풀 수 있니 없니의 게임이 아니고 누가 정확하게 빨리 풀 수 있는지의 싸움이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풀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반복과 정확하게 개념을 확인을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저희 하피 수학에서는 언제나 아이들한테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광명고등학교니까 광희고등학교니까 넌 이만큼만 공부를 해야 돼 라고 공부를 시켜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기본기를 다져야 할 친구라면 기본기를 공부를 하고 기본기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친구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다음 레벨을 학교에 상관없이 공부를 해야지만 평상시에 공부를 해야지만 진짜 시험을 볼 때도 이런 문제들까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에 있는 친구들도 이 점을 반드시 유념을 해서 이제는 나는 내신만 할 거니까 모의고사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가 아니고 더 다음 레벨의 공부를 한참 할 수 있게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